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테마가 음, 상당히 이제 좀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데, 문제는 8월 달에 그동안 또 큰 폭으로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이 또 줄줄이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명히 이 주가가 권리락 기준가를 훨씬 하회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들이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죠. 초기에만 해도 그 권리락 후에 상한가를 네다섯 번 치고 큰 폭의 수익을 내고 빠져나갔던 그런 한때 그 무상증자가 과거에는 뭐 10%, 20%요 정도 했다가 또 100% 무상증자라고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갖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400%, 500%또 심지어는 800%까지 이 무상증자가 하나의 그 패션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해도 둔감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8월 초에 줄줄이 무상증자를 했던 이런 기업들이 물량이 출회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시황을 했던 K옥션만 해도요, 8월 1일 날 이 무상 200%가 상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 200%라고 해도 그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선 많은 수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가를 보면 K옥션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시황을 할 때 이전에 그 8월 28일이면 오늘이 공매도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주식, 구주 이미 증자받은 주식은 시세를 불문하고 권리락 가격보다 더 비싸냐 싸냐 이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매도해 놓고 이 공매도가 가능한 시점에 이런 낙폭을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8%가 넘는 이런 하락을, 어제 같은 때 차라리 매도하고 여기에서 다시 사도 그만큼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잘 실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문제는 이런 그 공매도 첫날이 꼭 바닥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일정을 잘 알고 대응을 하실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좌에 주식이 들어와 있어야만이 매도를 하는 걸로 인지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빠졌나 하고 뒤늦게 또 그 공시라든가 이런 걸 보고 무상증자 매물 출회 우려 때문에 빠졌구나 하면 또 내일 또 파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하튼 그 공매도가 가능한 그 시점의 날은 최대한도로 피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종목들이 또 이 K옥션 뿐만이 아니라 실리콘2가 또 8월 2일 날 하루 차이로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무상증자 500%가 8월 2일 날 나오기 때문에 K옥션보다는 하루 차이로 내일부터 또 공매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보면 실리콘2 같은 경우 지금 권리락 한 다음에 상한가를 두 번 정도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기준가로 볼 때 25,000원을 기준가로 해보면 4,200원, 4,200원대가 권리락의 기준가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지금 3,700원에 매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실이 이익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고 권리락
증자 안 받은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일 같은 때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내일도 어차피 계좌에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내일 5배가 더 들어오는데, 과거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 계좌에 5000주가 들어오면 시세가 얼만큼 내려갈지는, 물론 뭐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오늘 K옥션에서 봤듯이 최소한도 8%에서 10% 정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권리락 가격으로 증자받은 걸로 인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26,000원 요 정도에 대략 제일 많이 거래된 가격이 25,000~26,000원대 많이 거래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00~26,000원에 매수했던 거를 이 권리락하고서 상한가를 2번, 3번 이렇게 올라왔었던 요 기회에 그 증자를 받은 주식을 매도한 세력들이 설령 권리락 가격을 조금 밑도는 가격에 그 새로 증자받은 주식이 나와서 처분을 할 경우에 이게 손익분기점이라든가 또는 소폭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대규모로 나오고 권리락을 한 다음에 최소한도 한두 번의 상한가에 고점에 정리했던 세력들은 내일 무작정 또 공매도를 해서 첫날 처분하려고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리락 공매도를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위에도 이제 실리콘밸리 말고도 조광 ILI가 또 8월 5일 날 상장되지 않습니까? 8월 5일이면 또 8월 3일 날 공매도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모아데이터가 이어서 500% 무상증자가 8월 10일 날 상장이 예정돼 있고, 그러면 또 8월 8일 날 이렇게 공매도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조광 ILI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그 상한가를 한 3번 이상 쳤지 않습니까? 권리락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기존에 증자받은 주식은 전부 다 처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시세가 얼마가 됐든 일단 처분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매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권리락 가격에서 2,000원 정도만 상회할 경우면은 매도해도 충분히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무상증자에 증자를 받지 않고 권리락 후에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요 점을 보시고 무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또 지금 현재 여러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발표를 했죠. 뭐 이노시스가 8월 8일 기준으로 400%를 발표했다든가, 또는 신진 SM도 100%. 이것도 지난번 일부 투자자가 지분 신고를 했다가 10% 이상의 차익을 먹고 단기간에 빠져나가서 언론에 말썽이 됐었던 그런 회사죠. 그런데 회사가 무상증자 검토 공시를 하고 하니까 8월 기준으로 100%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HSD 엔진이 200%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G2파워가 또 오늘 어젠가 400% 무상증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상증자의 일정에 있는 것, 이 HTS 상에 보면 증시 일정이라고 있거든요. 증시 일정에 제가 보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투자 정보에 보시면은 증시 일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증시 일정을 클릭하시고요. 증시 일정을 클릭하셔 가지고
요런 내용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거기 그 내용 중에서 그 무상증자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무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대개 이제 8월 달 정도에 무상증자 하는 그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시고 그래도 증자 비율이 400%라든가 500% 이상 되면서 이제 그 무상증자의 메리트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지금은 하도 이제 무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신생기업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무상증자 해가지고 나중에 주식수가 진짜 늘어나서 오히려 증자 안 받은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 G2 파워가 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 고가주일수록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 G2 파워 같은 경우 오늘 또 17% 정도 올라갔고요. 장중 고점이 58,000원이었는데 어제 상한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자 발표한 다음에 차라리 한두 번 상한가에 요행이 상따를 하셨다든가 했을 때 진짜 15%에서 20% 정도 이거는 확정된 수익 아닙니까? 증자 일정을 기다리고 하실 것도 없이. 근데 어차피 이렇게 초반에 상승하다가 중간에 하락하는 과정을 거치고 증자 일정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를 되풀이하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굳이 그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증자까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메리트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신규로 무상증자 하는 기업들을 투자하실 분들은 이 철저하게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평소에 배당 폭, 그 다음에 그 거래량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어느 종목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초반에 주가가 그 저가 메리트 때문에 올라가는데 과거처럼 이제 3번, 4번, 뭐 5번까지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한가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하지 않고 흔들리고 할 때는 욕심을 철저하게 버리시고요. 배당을 받은 주식은 무작정 일단 고점에 정리해 놓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가 지금 가능한 날, 오늘 같은 날 K옥션 같은 경우 주가가 그렇게 쉽게 바닥권이지만 옛날에는 공매도가 나오는 날이 바닥권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계좌에 들어올 때까지는 저점이다 하고 해서 선뜻 매수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K옥션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게 200%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대략 현재가에 그 3을 곱해보면 무상증자 하기 전에 K옥션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7,800원인데 3으로 곱하면 대략 24,000원, 23,000원 정도 되겠죠. 382, 24, 372, 23,400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K옥션 같은 경우 우리가 무상증자 하기 전 시세로 볼 때 24,000원이면은 그렇게 싼 시세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무상증자 발표하기 전에 저점이 2만원 밑에까지도 내려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금 이 7,800원의 가격대도 바닥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증자 물량하고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이익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감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완전히 그 계좌에 입고가 되는 때까지, 이제 K옥션 같은 경우는 8월 1일 날까지는 바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무상증자를 앞으로 추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내일이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10% 이상의 주가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700원인데 내일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한다고 봤을 때 3,400원에서 계산을 해봐도 22,000원이라는 무상증자 하기 전 가격에 22,000원이라는 시세가 나오죠.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이 실리콘2 같은 경우 보통 기존의 가격이 2만원대에서 무상증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상증자로 인한 메리트가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감안하지 않고 과거에 그 평균 시세를 2만원만 상회하면 일단 매도하려고 하는 매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권리락을 감안해 볼 경우는 충분히 매물지대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그 공매도가 출회되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가급적 무상증자로 인해서 그 보유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내일 공매도 가격 시초가, 오늘 K옥션이 거래됐던 그런 상황들 보면은 기존의 권리락 가격을 하회했을 때는 시가가 아무래도 조금 저점이라는 그런 판단은 들죠. 중간에 회복 과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내일 요점을 잘 판단하셔서 아직도 그 무상증자 이전 시세로 환원을 했을 때 충분히 매도 유인이 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상증자 새로 나올 주식이라든가 또는 대규모 그 물량이 출회가 예상되는 종목들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